전국에 있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허겁지겁 공부하다가 콱 얹혀버린 과학 개념을 사르르르 소화시켜줄 과학 개념 소화제 문성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첫 번째 단원을 공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 되었네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개념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먼저 오늘 배울 개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작아졌던 경험들 다들 가지고 있죠? 왜 풍선이 작아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기체가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공부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먼저 공부하려고 했던 게 뭐죠? 네, 맞아요. 풍선이 작아지는 까닭입니다. 자, 그런데 공기를 넣은 풍선이 과연 작아질까 하는 의문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실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여기 있는 풍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선에 바람을 넣을 여기 있는 공기 주입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헬륨 기체입니다. 자, 이것들을 집어넣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둘레기를 측정할 때 줄자가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여기 있는 실 가지고도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공기는 여러분이 입으로 불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공기 주입기를 이용해서 쭉쭉 공기를 넣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커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입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얘와 비슷한 크기로 헬륨 기체를 넣을 겁니다. 자, 헬륨 기체는 여러분이 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헬륨 기체를 선생님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을 때 중요한 점은 아까 공기를 넣었던 풍선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개를 닫고 풍선 크기 비슷하죠? 자, 이제 비슷하게 해서 역시나 입구를 꽉 묶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놓아두고 관찰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둘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관찰 첫 번째 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저기 위를 향하고 있는 풍선이 뭘까요? 네, 맞아요. 헬륨이에요. 헬륨은 다른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것이 바로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입니다. 자, 각각의 둘레를 재보았어요. 자, 헬륨 풍선의 둘레는 74.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의 둘레는 75cm 정도가 되네요. 자, 이제 관찰을 날을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째예요. 헬륨 풍선과 공기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헬륨 풍선은 52.6cm의 둘레를 보여주고요. 공기 풍선은 65cm 정도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3일째 되었습니다. 헬륨 풍선이 점점 더 빨리 작아지는 게 보이죠? 35.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공기 풍선은 55cm 정도의 둘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일째예요. 자, 헬륨 풍선은 정말 많이 작아졌네요. 30.8cm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은 50.2cm 정도의 둘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헬륨이 아주 확 쪼그라들었죠? 25.4cm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 둘레는요, 48.8cm 정도가 되었네요. 자,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두 풍선 다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었죠? 네, 맞아요. 헬륨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풍선에 주둥이를 꽉 묶었고 풍선 표면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왜 풍선의 크기가 줄어든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풍선 표면이 아주 매끈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크게 확대를 해보면 풍선 표면에 아주 작은 틈들이 있대요. 이 틈 사이로 공기의 입자들이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도대체 헬륨이 더 빨리 작아졌을까요? 네, 맞아요. 네. 헬륨의 입자가 더 작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틈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서 헬륨이 더 쑥쑥 작아지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크기 변화만 가지고 공기의 입자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공기가 새지 않는 풍선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와 향수를 준비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식초와 향수를요, 한 방울씩 풍선 안에 각각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액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액체도 하나 한 방울 노란색 풍선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액체인지 모르지만 우선 이 안에 들어갔죠? 이제 여기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합니다. 공기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공기를 주입하고 주둥이를 꽉 묶어주세요. 자, 주둥이를 묶었으니까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하나 묶었고요. 두 번째 것도 역시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넣고 자, 쑥쑥쑥쑥 바람을 넣습니다. 자,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주둥이를 역시나 꽉 묶어주세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묶었으면 이제 해볼 것은 이 안에 있는 액체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자, 방법은 이겁니다.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자, 열심히 흔들면 이 안에 한 방울씩 떨어졌던 액체가 점점 증발할 겁니다. 자, 이제 표면에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아마 이 액체는 향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자, 이것은 분명히 식초였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이 표면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안에 있던 향수와 식초의 기체가요, 이 틈으로 쏙쏙쏙 빠져나온 거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풍선에는 틈이 있고 이 사이로 공기의 입자들이 쑥쑥쑥쑥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이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무풍선의 크기 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풍선을 이용했어요. 하나는 공기를 넣은 풍선, 하나는 헬륨을 넣은 풍선.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어떤 것이 특히 작아졌습니까? 맞아요. 이 헬륨이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네, 맞아요.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이 공기 입자가 빠져나가는데 헬륨의 입자는 더 작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있었죠? 네, 고무풍선에 들어있는 물질 하나 맞히기였습니다. 향수를 넣은 풍선에서는 표면에서 무슨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가 났고요. 식초를 넣은 풍선에서는 표면에서 식초 냄새가 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무풍선 표면의 작은 틈을 통해서 기체의 입자가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래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험을 해봤고요. 개념을 정리해봤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공기를 가득 넣은 고무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무풍선의 둘레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무풍선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자,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안 해봤어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크기가 점점 커진다. 말도 안 되죠? 둘레 작아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요.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정답 나왔네요.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음 선택지도 볼까요? 네, 4번 점점 흐려진다.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모양이 점점 길쭉해진다. 얘도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 1번 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만 고르면 땡이란 얘기겠죠? 보도록 할게요. 풍선이 작아지는 까닭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기는 색깔과 냄새가 없기 때문에 하고 상관없겠죠. 색깔하고 냄새가 없는 것과 풍선이 작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기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풍선 표면을 통해서 통과해서 나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졌다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정답 하나 나왔네요. 2번이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무풍선 표면에 작은 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틈이 아예 없다면 입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입자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있었기 때문에 풍선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정답 3번도 되겠죠? 자, 4번도 볼게요. 공기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공기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성질하고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겠죠. 정답은 뭐예요? 2번과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110쪽에 있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공기 주입기를 이용해서 같은 크기로 부은 두 개의 고무풍선에 각각 향수와 식초를 한 방울씩 넣고 새지 않도록 입구를 잘 묶었어요. 묶은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지 않겠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앞에 가와 나 고무풍선에 어떤 종류의 액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이 실험할 때 어떻게 했었죠? 잘 흔든 다음에 뭐 했더라? 코를 갖다 댔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았죠? 자, 볼게요. 첫 번째요. 고무풍선을 세게 눌러본다. 눌러보는 것은 얼마나 빵빵한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겠죠. 두 번째, 고무풍선의 표면을 만져본다. 만져본다고 이걸 알 수 있다면 아마 초능력자일 거예요. 역시 아니고요. 세 번째, 고무풍선을 물 위에 띄워본다. 뜨겠죠. 둘 다 뜰 텐데 그러면 역시나 얘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고무풍선의 표면을 돋보기로 관찰한다. 돋보기로 관찰한다고 틈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틈을 통과하고 있는 입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볼게요. 고무풍선 주변에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냄새를 맡아본다. 그렇죠. 이 안에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개념 첫 번째 걸 열심히 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거 뭐였죠? 네,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체입니다. 자, 기체가 어떻게 공간을 가득 채울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이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네, 얼음같이 보이는 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 있는 것은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퍼가 달려있는 비닐백, 지퍼백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지퍼백에서 공기를 쫙 뺍니다. 공기를 쫙 눌러서 빼면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넣을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넣을 때 반드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지퍼를 잘 잠글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볼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기다려보면서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 안에 있던 드라이 아이스, 여기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퍼백이 빵빵하게 풀었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이 지퍼백 안을 빵빵하게 채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체로 변한 것인가요? 그러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주로 쓰이는 드라이 아이스. 이 드라이 아이스는 낮은 온도로 물체를 보관할 때 주로 쓰이죠.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의 조건에 맞춰 고체로 변화시킨 것이랍니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것이죠. 이 고체 형태인 드라이 아이스가 다시 영하 78.5도 이상의 온도를 만나면 고체 상태로 서로 바짝 붙어있던 이산화탄소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멀리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는 이산화탄소 입자들 때문에 지퍼백이 팽팽하게 부풀게 된 것이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스타이로폼 공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플라스틱 구슬이나 유리 구슬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닐 텐데요. 이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공기죠? 자, 이 안에는 공기의 입자들도 들어있을 텐데 공기의 입자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기의 입자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스타이로폼 공을 집어넣겠습니다. 플라스틱 구슬도 괜찮아요. 다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뭉쳐있죠? 자, 이 뭉쳐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점점 날아갑니다. 기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열심히 흔들어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지금 어때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입자들이 점점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면서 공간들을 채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기의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퍼져나가면서 이 공간들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실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피치볼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피치볼 안에다가 구슬들을 막 집어넣었죠? 이 구슬들이 무엇을 의미했나 그랬죠? 네, 공기의 입자였습니다. 자, 이 입자들을 흔들어줘요. 흔들어준다는 얘기는 공기가 막 움직이는 모습을 모형을 통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흔드는 건데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체 입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기체 입자들이 용기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의 움직임,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실험도 했고 개념 정리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단단하게 붙여볼 시간이죠.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공기가 어떻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작은 플라스틱 구슬을 넣은 피치볼을 흔들면서 작은 플라스틱 구슬 사이의 거리와 움직임을 관찰하였습니다. 하고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사용했고 이 안에 스타일로폼 공을 사용했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 볼게요. 9번 문제예요. 위의 실험에서 피치볼 속 작은 플라스틱 구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의 입자였습니다. 그렇죠. 입자, 공기의 입자, 공기의 알갱이였죠. 이 알갱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네요. 입자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원래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공기의 입자는 서로 붙어있다. 붙어있나요? 아니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죠. 세 번째, 공기의 입자의 크기는 구슬만큼 크다. 컸다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니겠죠. 다음 선택지 볼게요. 4번, 공기의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움직인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면서 뭘 채워요?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정답 여기 나왔죠?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공기에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슬을 한 종류만 썼으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오히려 하나의 기체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개념 두 번째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다면 세 번째 개념 공부할 차례겠네요. 세 번째 개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자, 압력을 가했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플라스틱 주사기가 있죠? 2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물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주사기에 쭉 당기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입구를 손으로 막습니다. 막았어요. 자, 막은 상태에서 이걸 밀면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압력을 줘보겠습니다. 자, 압력을 줄 때 처음에는 낮은 압력, 작은 압력을 줘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는 강한 압력을 줘볼 거예요. 이때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한 압력, 적은 압력을 주겠습니다. 자, 어때요? 부피가 조금 줄어들었죠? 자, 이제 강한 압력을 주겠습니다. 강한 압력을 주면 어때요? 네, 공기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체만 해당될까요? 액체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자, 선생님이 주사기 안에 똑같이 액체를 넣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사기의 주둥이를요, 물에 담그고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 빨아들인 다음에 이 주사기에서 기체 부분을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이제 입구를 막습니다. 자, 막았으니까 역시나 밀었을 때 액체가 빠져나갈 곳이 없겠죠? 자, 이제 밀어보겠습니다. 자, 적은 압력을 줄 겁니다. 적은 압력을 줬는데요. 자, 부피 줄어듭니까? 네, 안 줄어드는 것 같죠? 자,
선생님 힘 좀 더 써서 이제 강한 압력을 한번 줘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강한 압력을 줍니다. 자, 어떤가요? 네, 액체 부피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을 주면 압력을 준 만큼 부피가 확 줄어들지만 액체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기체, 그러니까 공기의 입자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공기의 입자 아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막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었을 때 좁혀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힘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더 가깝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해본 실험이죠? 자, 이 실험에서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먼저 피스톤에 작은 압력을 가했을 때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부피는요, 공기의 부피는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압력을 가했을 때는 역시나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액체를 넣은, 그러니까 물을 넣은 주사기의 부피는 역시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죠. 네, 기체의 경우에만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12쪽에 있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누르는 힘의 크기를 달리하여 공기를 넣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했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가, 나, 다가 있고요. 차이점이라는 건 뭡니까? 다는 손도 안 대고 있죠?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마 아주 강한 압력을 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요, 네, 누르고 있는데 부피가 많이 안 줄어들었네요. 약한 압력을 준 것 같죠?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가와 다 중에서 주사기 속 기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주사기 속 기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는 넓은 공간에서 막 멀리 퍼져가지고 놀고 있어야 될 이 기체의 입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간격이 좁아진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힘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힘을 많이 줄수록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을 많이 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처음 거 다를 볼게요. 다를 보면 힘을 주지 않고 있죠. 자, 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기체의 입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해 볼 거예요. 가는 조금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얘보다는 가까워졌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겠죠. 하지만 나 볼게요. 나 보면 아주 강한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 좁은 공간에서 막 부딪히고 있을 기체의 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약간 불쌍해졌죠? 자, 그럼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가장 부피가 많이 줄어든 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는 결국 누르고 있는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3번 문제예요. 위의 실험에서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때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라고 했네요. 자, 이 실험에서 힘을 안 준 것, 조금 준 것, 많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때 변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 안에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차지하는 부피요. 자, 그리고 이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 이 말을 또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 안에서 입자들이 퍼져 있는 거리 있죠? 간격이 좁아지고 멀어진다. 이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라고 써도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험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자, 112쪽에 있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같은 양의 공기와 물을 각각 넣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중요한 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렀으니까 압력이 같다는 얘기겠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물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 보면요. 네, 15번 문제네요. 가와 나 중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이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공기와 물 중에서 어떤 것이 부피가 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네, 맞아요. 공기를 넣었을 때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공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랬죠? 이 먼 거리가 압력에 의해서 이제 압력을 다 가하게 되면 이 간격이 줄어들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다 해도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개념들 한번 쫙 말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3가지 개념 잊어버리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운 개념이 뭐였어요? 맞아요. 풍선이 작아지는 까닭이었죠.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2가지 했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고온풍선 표면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틈이 있었죠. 이 틈 사이로 기체의 입자들이 숭숭숭숭 빠져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실험할 때 우리가 2가지 풍선을 가지고 비교했었는데요. 하나는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이었고요. 하나는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이었습니다. 자,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이 훨씬 더 빨리 쪼그라들었죠. 그 이유를 뭐로 추측했어요? 네, 맞아요. 헬륨의 입자가 공기의 입자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개념 뭐였습니까?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라는 것이었죠. 자, 기체의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플라스틱 통에 스타이로폼 공을 넣고 막 흔들었죠. 이때 스타이로폼 공이 바로 기체의 입자를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도 했었죠. 네, 드라이 아이스를 지퍼백 안에 넣고 조금 놔뒀더니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빵빵하게 지퍼백을 채우는 모습까지 관찰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본 3번째 개념 뭐였습니까? 맞아요.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실험 통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어땠었어요? 네, 압력을 가할 때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쳐봤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 미션과 또 새로운 미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잘 풀었나요? 나는 지름 2.4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버스 크기의 망원경이다. 자, 뭔가요? 네, 맞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은요, 이 주소에 가서 보면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나면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 받아볼까요? 자, 나는요, 호기심 대왕.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 대신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는요, 우리 특강호기 게시판에 꼭 댓글을 놔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공부를 마쳤는데요. 공부 마쳤다고 바로 책을 덮어버리지 말고요. 반드시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복습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Q&A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 초등만 검색하면요,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꼭 들러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기체가 어떻게 공간을 가득 채울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이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얼음같이 보이는 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 있는 것은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퍼가 달려있는 비닐백, 지퍼백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지퍼백에서 공기를 쫙 뺍니다. 공기를 쫙 눌러서 빼면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넣을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넣을 때 반드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지퍼를 잘 잠글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볼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기다려보면서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 안에 있던 드라이 아이스, 여기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퍼백이 빵빵하게 풀었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이 지퍼백 안을 빵빵하게 채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체로 변한 것인가요? 그러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주로 쓰이는 드라이 아이스. 이 드라이 아이스는 낮은 온도로 물체를 보관할 때 주로 쓰이죠.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의 조건에 맞춰 고체로 변화시킨 것이랍니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것이죠. 이 고체 형태인 드라이 아이스가 다시 영하 78.5도 이상의 온도를 만나면
고체 상태로 서로 바짝 붙어있던 이산화탄소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멀리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는 이산화탄소 입자들 때문에 지퍼백이 팽팽하게 부풀게 된 것이랍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스타이로폼 공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플라스틱 구슬이나 유리 구슬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닐 텐데요. 이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공기죠? 자, 이 안에는 공기의 입자들도 들어있을 텐데 공기의 입자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기의 입자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스타이로폼 공을 집어넣겠습니다. 플라스틱 구슬도 괜찮아요. 다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뭉쳐있죠? 자, 이 뭉쳐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퍼져있는 거리 있죠? 간격이 좁아지고 멀어진다. 이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라고 써도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험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자, 112쪽에 있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같은 양의 공기와 물을 각각 넣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중요한 거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렀으니까 압력이 같다는 얘기겠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물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 보면요. 네, 15번 문제네요. 가와 나 중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이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공기와 물 중에서 어떤 것이 부피가 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네, 맞아요. 공기를 넣었을 때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공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랬죠? 이 먼 거리가 압력에 의해서 이제 압력을 다 가하게 되면 이 간격이 줄어들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다 해도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개념들 한번 쫙 말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세 가지 개념 잊어버리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운 개념이 뭐였어요? 맞아요. 풍선이 작아지는 까닭이었죠.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두 가지 했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고온풍선 표면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틈이 있었죠. 이 틈 사이로 기체의 입자들이 숭숭숭숭 빠져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실험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풍선을 가지고 비교했었는데요. 하나는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이었고요. 하나는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이었습니다. 자,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이 훨씬 더 빨리 쪼그라들었죠. 그 이유를 뭐로 추측했어요? 네, 맞아요. 헬륨의 입자가 공기의 입자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뭐였습니까?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라는 것이었죠. 자, 기체의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플라스틱 통에 스타이로폼 공을 넣고 막 흔들었죠. 이때 스타이로폼 공이 바로 기체의 입자를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도 있었죠. 네, 드라이 아이스를 지퍼백 안에 넣고 조금 놔뒀더니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빵빵하게 지퍼백을 채우는 모습까지 관찰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본 세 번째 개념 뭐였습니까? 맞아.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개념 첫 번째 걸 열심히 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거 뭐였죠? 네,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체입니다. 자, 기체가 어떻게 공간을 가득 채울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이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네, 얼음같이 보이는 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 있는 것은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퍼가 달려있는 비닐백, 지퍼백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지퍼백에서 공기를 쫙 뺍니다. 공기를 쫙 눌러서 빼면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넣을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넣을 때 반드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지퍼를 잘 잠글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볼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기다려 보면서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 안에 있던 드라이 아이스, 여기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퍼백이 빵빵하게 풀었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이 지퍼백 안을 빵빵하게 채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체로 변한 것인가요? 그러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주로 쓰이는 드라이 아이스. 이 드라이 아이스는 낮은 온도로 물체를 보관할 때 주로 쓰이죠.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의 조건에 맞춰 고체로 변화시킨 것이랍니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것이죠. 이 고체 형태인 드라이 아이스가 다시 영하 78.5도 이상의 온도를 만나면 고체 상태로 서로 바짝 붙어있던 이산화탄소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멀리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는 이산화탄소 입자들 때문에 지퍼팩이 팽팽하게 부풀게 된 것이랍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스타이로폼 공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플라스틱 구슬이나 유리 구슬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닐 텐데요. 이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입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얘와 비슷한 크기로 헬륨 기체를 넣을 겁니다. 자, 헬륨 기체는 여러분이 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헬륨 기체를 선생님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을 때 중요한 점은 아까 공기를 넣었던 풍선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개를 닫고 풍선 크기 비슷하죠? 자, 이제 비슷하게 해서 역시나 물을 꽉 묶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놓아두고 관찰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둘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관찰 첫 번째 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저기 위를 향하고 있는 풍선이 뭘까요? 네, 맞아요. 헬륨이에요. 헬륨은 다른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것이 바로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입니다. 자, 각각의 둘레를 재보았어요. 자, 헬륨 풍선의 둘레는 74.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의 둘레는 75cm 정도가 되네요. 자, 이제 관찰을 날을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째예요. 헬륨 풍선과 공기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헬륨 풍선은 52.6cm의 둘레를 보여주고요. 공기 풍선은 65cm 정도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3일째 되었습니다. 헬륨 풍선이 점점 더 빨리 작아지는 게 보이죠? 35.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공기 풍선은 55cm 정도의 둘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일째예요. 자, 헬륨 풍선은 정말 많이 작아졌네요. 30.8cm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은 50.2cm 정도의 둘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헬륨이 아주 확 쪼그라들었죠? 25.4cm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풍선 둘레는요, 48.8cm 정도가 되었네요. 자,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두 풍선 다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었죠? 네, 맞아요. 헬륨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풍선에 주둥이를 꽉 묶었고 풍선 표면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왜 풍선의 크기가 줄어든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풍선 표면이 아주 매끈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크게 확대를 해보면 풍선 표면에 아주 작은 틈들이 있대요. 이 틈 사이로 공기의 입자들이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도대체 헬륨이 더 빨리 작아졌을까요? 네, 맞아요. 네. 헬륨의 입자가 더 작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틈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서 헬륨이 더 쑥쑥 작아지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크기 변화만 가지고 공기의 입자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 하나를 더 팽팽하게 부풀게 된 것이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스타이로폼 공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플라스틱 구슬이나 유리 구슬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닐 텐데요. 이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공기죠? 자, 이 안에는 공기의 입자들도 들어있을 텐데 공기의 입자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기의 입자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스타이로폼 공을 집어넣겠습니다. 플라스틱 구슬도 괜찮아요. 다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뭉쳐있죠? 자, 이 뭉쳐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점점 날아갑니다. 기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흔들어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지금 어때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입자들이 점점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면서 공간들을 채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기의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퍼져나가면서 이 공간들을 꽉 채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실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피치볼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피치볼 안에다가 구슬들을 막 집어넣었죠? 이 구슬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공기의 입자였습니다. 자, 이 입자들을 흔들어줘요. 흔들어준다는 얘기는 공기가 막 움직이는 모습을 모형을 통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흔드는 건데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체 입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기체 입자들이 용기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의 움직임,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실험도 했고 개념 정리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단단하게 붙여볼 시간이죠.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공기가 어떻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작은 플라스틱 구슬을 넣은 피치볼을 흔들면서 작은 플라스틱 구슬 사이의 거리와 움직임을 관찰하였습니다. 하고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사용했고 이 안에 스타이로폼 공을 사용했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 볼게요. 9번 문제예요. 위의 실험에서 피치볼 속 작은 플라스틱 구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의 입자였습니다. 그렇죠. 입자, 공기의 입자, 공기의 알갱이였죠. 이 알갱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러면 하나 꽉 묶어주세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묶었으면 이제 해볼 것은 이 안에 있는 액체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자, 방법은 이겁니다.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자, 열심히 흔들면 이 안에 한 방울씩 떨어졌던 액체가 점점 증발할 겁니다. 자, 이제 표면에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서는 향기로운 냄새 납니다. 아마 이 액체는 향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자, 이것은 분명히 식초였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이 표면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안에 있던 향수와 식초의 기체가요. 이 틈으로 쏙쏙 빠져나온 거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풍선에는 틈이 있고 이 사이로 공기의 입자들이 쑥쑥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이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무 풍선의 크기 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풍선을 이용했어요. 하나는 공기를 넣은 풍선, 하나는 헬륨을 넣은 풍선.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어떤 것이 특히 작아졌습니까? 맞아요. 이 헬륨이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네, 맞아요.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이 공기 입자가 빠져나가는데 헬륨의 입자는 더 작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있었죠? 네, 고무 풍선에 들어있는 물질 알아맞히기였습니다. 향수를 넣은 풍선에서는 표면에서 무슨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가 났고요. 식초를 넣은 풍선에서는 표면에서 식초 냄새가 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무 풍선 표면의 작은 틈을 통해서 기체의 입자가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래서 고무 풍선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험을 해봤고요.
개념을 정리해봤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공기를 가득 넣은 고무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무풍선의 둘레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무풍선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자,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안 해봤어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크기가 점점 커진다. 말도 안 되죠? 둘레 작아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요.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정답 나왔네요.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음 선택지도 볼까요? 네, 4번 점점 흐려진다.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모양이 점점 길쭉해진다. 얘도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 1번 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공기의 입자였습니다. 그렇죠? 입자, 공기의 입자, 공기의 알갱이였죠. 이 알갱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네요. 입자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공기의 입자는 서로 붙어있다. 붙어있나요? 아니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죠. 세 번째, 공기의 입자의 크기는 구슬만큼 크다. 컸다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니겠죠. 다음 선택지 볼게요. 4번, 공기의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움직인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면서 뭘 채워요?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정답 여기 나왔죠?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공기에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슬 한 종류만 썼으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오히려 하나의 기체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개념 두 번째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다면 세 번째 개념 공부할 차례겠네요. 세 번째 개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자, 압력을 가했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플라스틱 주사기가 있죠?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물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주사기에 쭉 당기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입구를 손으로 막습니다. 막았어요. 자, 막은 상태에서 이걸 밀면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압력을 줘보겠습니다. 자, 압력을 줄 때 처음에는 낮은 압력, 작은 압력을 줘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는 강한 압력을 줘볼 거예요. 이때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한 압력, 적은 압력을 주겠습니다. 자, 어때요? 부피가 조금 줄어들었죠? 자, 이제 강한 압력을 주겠습니다. 강한 압력을 주면 어때요? 네, 공기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체만 해당될까요? 액체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자, 선생님이 주사기 안에 똑같이 액체를 넣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사기의 주둥이를요, 물에 담그고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 빨아들인 다음에 이 주사기에서 기체 부분을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이제 입구를 막습니다. 자, 막았으니까 역시나